사람의 얼굴에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그림이면 상상을 해도 어려운 거는 실제로 그림을 그려도 정말 쉽지가 않죠. 어린아이처럼 그리는데 평생을 바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드로잉을 하는 날이죠. 저번 10화 때 타임캡슐 이제 과거에 있던 그림을 보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저도 좋아했던 만화도 얘기하고 예전 그림도 보면서 좀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매번 드로잉을 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저번에 제가 이제 이벤트 영상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시죠? CYB2002 네, 200이죠. 네, 이분께서 구독자 50명 달성 축하 주시면서 제안을 주셨어요. 어떤 제안이냐면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람의 얼굴에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그림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글을 남겨주셨는데 희노애락이라는 표현이 쉽지 않죠. 네, 그림으로 그리면 얼굴 안에 이렇게 한쪽은 막 웃고 한쪽은 막 이렇게 울고 막 화내고 막 입도 막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지 되게 상상은 되지만 표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분의 이제 댓글을 보고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 해서 오늘은 그려봤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오늘은 특별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기획 구성을 해봤어요.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기획 구성을 하냐면 머릿속에 떠오른 어떤 이제 상상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렸을 때 시간을 살짝 보내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쭉 이제 옮겨봅니다. 옮겨보면 또 바로 나오지 않아요. 바로 나오는 그림들도 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나오는 장면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잘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엄청나게 선명하게 뭔가가 떠올라서 상상이 잘 됐을 때는 한 번에 이렇게 그림으로 틀을 잡거나 어떤 구상을 정말 오래 생각했을 때 그때는 그림이 잘 나오지만 평소 때 이렇게 어떤 주제를 보고 생각을 하고 드로잉으로 옮기면 그림을 좀 여러 가지로 한번 잡아보면서 그 그림을 이렇게 곱씹고 생각하면서 상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 상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저도 기획 구성이라는 어떤 시간을 가질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형상이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 느껴지기보다 이 형상이 어떤 분위기, 어떤 의미일까, 어떤 가치를 가진 그림으로 나올까를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밌게 그림이 막 이렇게 생물처럼 막 자라면서 막 뭔가 꿈틀꿈틀 그래서 움직이면서 살아있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딱 올 때 드로잉으로 하나씩 옮겨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느낌이 이 그림에 어울릴지 이런 구성이 어울릴지를 드로잉으로 막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그림에 이번에는 총 4가지 이제 드로잉을 구성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는 아래에서 위로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엔 이쪽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이제 샷으로 한번 그려볼까 이런 고민도 해봤고요. 안 그러면 옆모습을 한번 그려볼까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정면에서 그냥 4조각을 내서 이쪽은 뭐 희노애락 이렇게 이제 한번 배치가 돼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획 구성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잡아봤는데 그림을 드로잉을 하면서 떠오른 게 이거 쉽지 않겠다입니다. 네, 이게 댓글을 작성해주신 아까는 CYB2002님이시죠. 이분께서도 이거는 좀 어려울 텐데라고 한 말처럼 이게 상상을 해도 어려운 거는 실제로 그림을 그려도 정말 쉽지가 않죠. 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상이 됐냐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예술가가 있어요. 이제 파블로 피카소라고 모두가 아는 세상의 예술계의 한 획이 아니죠. 예술계를 통째로 이렇게 한번 휘두른 피카소 아티스트의 되게 좋아하는 제가 좀 입체주의 방식으로 한번 표현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 보통 이제 큐비즘이라고도 하죠. 네, 이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했고요. 드로잉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고 그 다음부터 이제 라인을 정리하면서 이제 제가 원하는 어떤 방향이나 구성을 잡아간다고 했었죠. 이번에도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드로잉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
전체적으로 처음에 틀을 잡을 때 제가 생각한 거는 좀 중성? 네, 여성이지만 약간 남성미도 있는, 왜냐면 분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를 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은 여성과 남성의 중간에 있는 약간의 어떤 인물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 인물이 모자 같은 챙이 있는 모자를 약간 쓰고 있으면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랑 웃고 있는 모습, 울고 있는 모습, 분노하는 모습, 좀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치를 해볼까 하다가 그러면 좋다 해서 처음에는 모자 쓴 느낌을 잡았고요. 모자 쓴 어떤 이제 이 라인을 잡고, 그 다음은 이 인물의 정면인 듯 아닌 듯 하는 눈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눈이 웃고 있는 눈으로 처음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이제 눈물을 좀 맺히게 그림을 이렇게 쭉 일체로 네, 잡아보려고 해요. 눈물을 보통 이렇게 우리가 흘리면 이게 방울로 맺혀 있는 눈물이 있고 쭉 흐르는 눈물이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정말 이제 막 쏟아내는 눈물이 있죠. 웃는 눈에 눈물을 맺히게 한 이유는 뭐냐면, 눈물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감동을 받았을 때 울기도 해요.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거는 너무 기분이 좋구나, 내가 너무 감동받아서 희열을 넘어서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그 감동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나기도 하죠. 그리고 너무 슬퍼서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자연스럽게 눈물은 흐릅니다. 그런 것처럼 눈물에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서 웃는 얼굴에서 눈물이 나는 것으로 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웃을 때 나는 눈물과 이제 흘러내리는 건 슬픔의 눈물로 많이 흘러야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제 이쪽 면에는 화를 내고 있는 어떤 여성의 눈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인상을 쓰고 있고, 거기 안에서 이제 입모양도 좀 더 과격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 그림은 한 얼굴에 있지만 이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그러니까 배치는 자연스럽지 않은데 흐름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구성이 좀 재밌어요. 이쪽과 이쪽이 다른데 이 하나의 어떤 장면 안에 구성이 되어 있는 그림들을 좋아하거든요. 보시면은 화가 나 있는 그 얼굴 자체에 여기 입모양부터 이렇게 입이 화가 난 거랑 웃는 거랑 연결이 돼 있죠. 이런 접점이 재밌어요. 주변 요소들이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그림을 그릴 때 뭘 가장 신경을 썼냐면은 얼굴이 가장 중요해요. 얼굴이 가장 중요한데 그 외에 목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어떤 배치되어 있는 요소들, 그게 뭘까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리면서 잡고 싶었던 건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입고 있는 어떤 예를 들면, 여성은 아니지만 이 남성과 여성이 섞여 있는 이 인물이 입고 있는 옷이 있다면, 예를 들어 그 옷에 들어가는 무늬 패턴은 뭘까? 그리고 모자 챙을 갖다가 이제 처음에 있는 모자를 그리려고 했지만 그냥 라인으로 그 느낌만 살렸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 중에 분노에 대한 성격을 나타내는 패턴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때 뾰족뾰족한 이런 이제 이빨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뾰족뾰족함이 떠올라서 이제 이 그림이 바라보는 앞쪽에 그런 패턴을 배치했고요. 그리고 목에서 연결되는 이 라인에는 옷이 갖고 있는 이 하늘거리는 어떤 라인들이 있죠. 좀 이제 옷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이런 자연스러운 부드러운 라인들을 약간 손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우아하게 어떤 손짓을 취할 때 나오는 손동작 있죠. 그러니까 우아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희노애락에서 분노하는 주먹을 그릴까, 아니면 슬퍼해서 눈물을 닦는 어떤 손을 그릴까 했을 때, 그런 것과 별개로 우아함을 표현하는 다른 완전 모습이 있는 손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상반되게 재밌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손동작을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배치해서 좀 재밌게 했죠. 그리고 그림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나서 제가 느꼈을 때 좀 추가되면 더 재밌는 요소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뭘까 하다가, 시선에 대한 부분이 사실 사람이 되게 재밌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랑 또 위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랑 이런 느낌들이 달라요. 분위기에서 주는 느낌들이요.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표정이 이제 위쪽에, 제가 나중에 그림 모자 챙 위에다가 눈을 하나 넣어볼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눈이 분노할 때 있는 눈도 있지만 이렇게 웃고 있는 눈, 그리고 감은 눈도 있고요. 근데 좀 개구진 눈이 있으면 좀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을 치거나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그런 장난기가 발동할 때 사람의 눈들 있죠. 정말 개구지거든요. 근데 그런 눈들은 어린 아이의 눈처럼
굉장한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에서 몰래 내려다보는 것처럼 눈을 하나 그려주면 또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이제 그림 보시는 그림에서 왼쪽 편이죠. 네. 왼쪽 편 위에 보면 동그라미에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마름모 형태로 이제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눈알이에요. 사실 눈알이 가로형으로 돼 있냐 세로형으로 돼 있냐에 따라 종류가 다르거든요. 사람은 눈이 동그란데 동물들을 보시면 악어나 뱀 종류는 이렇게 눈이 세로고 또 가로형으로 또 눈알이 돼 있는 동물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환경에 따라 눈알이 그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눈을 느낌을 내려고 했더니 이 다이아몬드 형태가 좀 떠올라서 눈이라는 표현을 이제 어떻게 보면 눈이 4가지로 그려지도록 나온 게 한 거죠. 그래서 위에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림 아래쪽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태인데 어떤 특정 각도가 만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꼭지점 부분을 저는 도형이나 어떤 흠으로 이렇게 바꿀 때가 있어요. 이런 점들은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우연히 만들어주는 어떤 요소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세상을 딱 지낼 때 내가 잘하려고 해서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잘하려고 굳이 안 했는데 잘 되는 일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행운이죠. 네. 그리고 잘하려고 할 때 안 되는 일들도 있죠. 그러면 너무 속상하지만 그림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그리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려고 안 했지만 어떤 특정 요소가 특정 위치에 딱 나왔는데 너무 재밌거나 아니면 잘 나온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럴 때 그 그림을 살려두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는 이걸 우연의 이제 요소라고 보는데 이런 우연하게 발생하는 어떤 요소들의 하나로 저는 이런 어떤 라인이 만나는 점에 있는 거나 공간의 귀퉁이 아니면 어떤 좌우 대칭이 됐을 때 나오는 어떤 효과들 그런 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느껴질 때 재미 요소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편에 보시면 스마일 스마일 게임 옛날에 이렇게 먹는 게임 하겠죠. 그런 캐릭터처럼 네, 그런 이제 모양을 하나 넣어봤고요. 저의 이제 작품의 2.0이라는 버전이 있어요. 한글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리고 제 작품에 접목하는 이제 저의 시그니처인데요. 그 시그니처를 갖다가 위, 아래, 좌우에다가 배치해서 어떻게 보면 히노에락에 대한 한글의 초성을 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림은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고민을 했던 히노에락의 표현과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기획 구성을 했을 때 방향이 많이 다르죠. 처음에는 저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려고 했어요. 한 얼굴에 이렇게 좀 배치를 다양하게 해서 한번 그려보려고 초반 구성 때는 이렇게 인물을 잡아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댓글 써주신 분처럼 구독자님처럼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프로라도 표현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데 멋있게 예쁘게 아니면 보기 좋게 그러니까 꼭 그림이 그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리는 사람도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그림이 잘 안 나오면 즐겁지가 않아요. 제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서도 이거는 좀 이렇게 그리면 재밌지가 않겠는데 너무 일반적이지 않나? 막 일반 그냥 사람 얼굴에서 이렇게 막 웃고 막 그냥 그런 형태의 배치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어떻습니까? 한번 보시니까요. 제가 그림을 어렸을 때 못 그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리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림마다 스타일마다 갖고 있는 매력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많고 그 매력들은 너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보신 여러분들께서도 제 그림이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혹시나 보면서 느꼈던 점이나 또 다른 이제 그림 같은 드로잉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그림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피카소가 남긴 굉장히 좋은 말이 있죠. 한번 말씀드릴게요. 라팔처럼 그리는 데는 4년이 걸렸다.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그리는데 평생을 바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나중에 어린아이처럼 막 그린 그림들처럼 나온 게 있죠. 네, 그런 막 그린 그림들이 수준을 막 이렇게 막 나이를 먹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의도한 순수한 그림을 깨닫는 과정의 여정이 그런 그림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저만의 어떻게 또 재해석이 된 드로잉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재밌게도 이 그림을 채색하고 미디어 아트로 만든 영상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두 수고했어요. 안녕.